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사흘째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교통사고와 낙상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와 고갯길 등에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근길 차량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대설 강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강조했고 광주시는 공무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학생 등교 시간의 자율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순천에서 민간공원 조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잇따라 잡음이 나오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야간 시간대 주정차 단속 완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광주 전남에 2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도 최고 10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렸지만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눈이 내려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사흘째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광주와 장성, 나주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목포와 무안 등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이 눈을 최고로 18.7cm, 무안은 18.3cm 등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3에서 8cm, 전남 서해안은 10cm 이상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는 구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행정당국이 긴장한 상태인데요. 광주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전 공무원들을 투입해 거주지 인근에서 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5개 자치구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눈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또 공무원의 출근 시간도 1시간가량 늦췄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등교 시간 1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 눈이 그치고 강풍과 풍랑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보해 항공편은 차츰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광주와 전남에 20cm 가까운 눈이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눈은 비와 달리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가 대설 강풍 피해 파악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열린 대설 강풍 대처사항 점검회의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해 농축수산 등 분야별 현장 지원을 서두르고 시군과 협조해 도내 모든 도로에 제설 작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어제 3,900여 명의 제설 인력과 1,500여 대의 제설 장비가 동원돼 눈을 치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전남 일부 해역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한평만과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올해 첫 저수온주의보를 내렸다며 양식생물이 동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수온주의보는 바다 수온이 4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전일이나 평년 수온에 비해 2, 3도가량 급격히 떨어질 때 발효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9일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관심 단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저수온주의보는 지난해에 비해 10일 빨랐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강한 눈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 눈을 뿌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와 서부에 최고 8cm, 전남 동부에는 1에서 3cm가량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영광과 무안을 중심으로 최고 20cm에 가까운 눈을 기록하고 있고요. 목포를 중심으로도 15cm가량, 광주에도 8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는 꽁꽁 얼어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봉화산공원 신월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과거 숲이 우거졌던 이곳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으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진통을 겪다 올 초부터 공사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던 공사 현장과 인접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착공 이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확인하고 한 차례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반면 아파트 건설을 찬성했던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 측이 설치한 소음 계측기에선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아파트 건설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동안 형님 동생하면서 이웃을 잘 살아왔거든요. 이 공동체가 여지없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906동을 중심으로 한 것과 다른 분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없애고 무리하게 산자락을 깎아가며 아파트를 짓는 상황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산을 뒤에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저런 아파트를 순천 봉화산 일대 민간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는 이곳 신월지구 외에 망북지구와 삼산지구를 포함해 모두 3곳.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망북지구가 의무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사업 실시 인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삼산지구 역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순천 도심 곳곳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사업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면서 아파트 건설과 맞물려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완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차량 통행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으로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간 시간대 현재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50km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광주시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은 시내버스 연료인 천연가스의 단가가 오른 것을 이유로 시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인건비와 함께 목포시가 지원 중인 필수 운송 원가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명분인데 목포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버스 회사 측이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린 CNG가 태원유진 시내버스에 부과하는 압축 천연가스 충전 단가는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2020년 600원에서 800원 사이였던 1세제곱미터당 가스 충전 단가는 이제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스 단가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목포 도시가스에 가스비를 체납하게 됐다는 게 태원유진 측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여수에서도 한 10억 이상을 유가 인상분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강원도 원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목포시에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건비와 더불어 연료비는 시내버스 필수 운송 원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가 매년 원가 산정을 해서 변동폭을 감안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보다 가스비가 더 오른 건 사실. 그렇지만 목포시는 태원유진 측에서 요구 중인 현재의 미납된 연료비는
혈세로 충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차익분이 발생해가지고 버스 회사에 어려움은 가중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에서 버스 회사에 지원책은 없습니다. 결국 당장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태원 유진 경영진 측의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 하지만 태원 유진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나마의 운송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임금 2억 8천만 원이 체불된 상태에서 또다시 오는 20일 월급날이 임박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임금 체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버스회사 재정 지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복잡하게 얽힐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첫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표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광주시는 특장차를 이용한 차별성과 실증 데이터 수집, 통신인프라 실험 검증 노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주시는 평동산단과 수원지구 일원에서 무인 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엔 빅그린 산단과 첨단지구 중의 구간을 추가로 지정받았습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유치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투자 협약 실적이 170개 기업 9조 1,400억 원으로 목표치 7조 원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2차 전지와 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3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 설명회와 맞춤형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은 추억을 소환하는 힘을 갖고 있죠. 30년 넘게 찍고 수집한 사진 수천 장이 모여 소중한 기록이자 역사가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한 섬과 나주로 오갔을 작은 풍선들. 1950년 영암 서면 강변에서 찍은 영산강 모습입니다. 마을마다 있었던 공동 빨래터와 목욕탕, 옹기종기 수다를 떨고 고단함을 잠시 잊었던 장소였습니다. 수레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노인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일제강점기, 노쇠 그릇까지 공출당하고 학생도 공동 작업장에 내몰린 시대 아픔이 빛바랜 사진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초가집이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이랑 다른 모습이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또 이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공부거리도 되고. 이번에 문을 연 영암군 근현대사 사진 전시실에는 1,500여 점의 사진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부터 문화, 교육, 각 기관 읍면의 변천사까지 지난 100년의 시대 변화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3년 전에부터 이제 이 사진을 수집을 했습니다. 사진 속 시간은 멈췄지만 한 장 한 장 이어지고 모아져 고장의 발자취이자 역사가 됐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에게는 옛 추억을, 젊은 세대는 시간 여행이란 값진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온 시간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데는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5.18 정신을 유럽 전역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3년째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연구 존치가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연구 존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2년 연장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공문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구의에서 결정은 2년 연구 존치를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영구 존치를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어떤 게 안 좋은가요? 지금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독일 외무부와 벤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구청 관련자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게 지금 더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지금 없애라라고 했을 때 이걸 지켜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철거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황당하고 어려워서 전 세계 시민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철거 명령을 이제 다시 회수시킬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 당시에 가장 좀 힘이 됐던 것, 원동력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은 뭐 저희랑 같이 해왔던 독일에 있는 모든 그런 단체들과 시민들이 엄청난 연대를 해주시고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연대 메시지와 뭐 손편지, 학생들이 쓴 손편지부터 팔찌까지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러한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서운될 뻔하다가 외교부의 반대로 좀 무산된 지금 상황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독일에서 겪고 있는 부분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도 이 주제가 전시 성폭력의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녀상을 세웠는데 일본 정부가 와서 외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독일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고 이제 이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하듯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런 정부들이 외교적으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 이제 부당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리아 협의회 같은 경우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5.18 기념식을 열고 있다고요? 네, 저희 이제 1세대로 오신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1980년도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 43년째 네, 계속 5월마다 저희가 민중제를 열고 있고 다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제 독일인과 또 동포들이 그동안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대해서 연대를 해왔잖아요.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연대를 하고 지금 정의연의 문제나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5.18의 문제 같은 것이 연대를 하면서도 저희도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독일 사회의 이런 정말 훌륭한 시민 정신을 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수산물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전이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바이씨를 통해 우수 어촌계 30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30% 할인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수산물 판매 촉진과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복과 굴, 새꼬막과 미역 등 맛과 품질이 보증된 수산물 88개 품목이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광주시의 우리밀 육성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가 국산 밀 생산량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농식품부 평가에서도 전국 8개 시도와 22개 생산단지 가운데 우수밀 생산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강한 눈발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주의보와 대설 경보도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점심 무렵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서부에 최고 8cm, 전남 동부에 1에서 3cm 가량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광과 무안에는 20cm에 가까운 적설량 기록했고요. 목포 15cm, 광주에도 8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데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는 꽁꽁 얼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안팎으로 무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종일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영상권 회복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5도, 강진 6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단 포근하겠습니다. 순천 영하 9도 안팎으로 출발하는데요. 한낮 기온 6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눈은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